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또 알찬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돌파구가 없는 걸까요? 함께 찾아보면서 또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 흐름 보면은 뭐 그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외국인들 포지션 하루 만에 또 매도로 돌아서네요. 아쉽습니다. 일시적인 매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매도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팔자에서 전환한 이유는 지난주 환율 흐름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 한 주간의 한 흐름은 프랑스 테러로 인해서 월요일날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좀 나타났고,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예상외로 빠른 그런 회복을 나타내면서 환율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이 결국 외국인이 하루 동안 매수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외국인은 다시 지난 금요일에 다시 매도세로 바뀌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금요일이 외국인이 팔자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팔자세로 다시 돌아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아직까지도 환율 추세가 변했다고 볼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12월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한 12월 20일 양적 완화는 달러에 대한 그런 강세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 추세는 아직도 매도 우위라고 보고 좀 전략을 세우시는 편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월초보다는 조금 더 약해진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 있는데, 월초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 재료만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면 이제는 중국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22 양적 완화 기대감 등이 동시에 지금 재료로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적인 움직임 체크에 따라서 또 외국인 수급이 변화할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을 보면 코스피는 답답한 박스권 장세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매기가 쏠리면서 소폭의 상승 흐름을 견조하게 보여줬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소형주로 매기가 다시 쏠리나요? 중소형주로 매기가 완전히 쏠린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일단 코스닥의 기관이나 외국인이 집중하는 이유는 코스피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11월 시장 상황이 12월 대형 이벤트를 앞둔 관망장세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관련 대형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 특징을 좀 고려를 한다고 보면 지수 부담에서 자유로운 중소형주, 특히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3분기 실적에서 수익성이 대폭 향상된 종목 위주의 수익률 게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통, 그리고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업종에서 순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선택과 집중으로 현재는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과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중심으로 외국인들을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수익률 게임에서 좀 승부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증시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갈 길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현재 그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수익률만 기준에서 본다면, 기준점에서는 큰 변화 없는, 소위 말하면, 지나고 나면 다시 원금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여서 답답은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보면 조금은 편안한 장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11월은 일단 관망 장세 성격이 짙고요. 이미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많이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하락 시 매수하려는 대기 매수세도 상당히 좀 적지 않은 규모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하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부진하지만 아주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신다면 수익률 제고에는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 전략은 역시 일정 비율 현금을 항상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돌발 악재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오히려 돌발 호재로 인해서 지수가 좀 많이 상승할 경우에는 매도해서 수익률을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지금 장세에서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히려 악재가 나올 경우에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감도 크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과연 전환될 수 있을까라고 지금 뭐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로 이것이 뭐 모멘텀이 더 전환되기 위해서는 소비 시즌 초반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그것이 좌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소비 시즌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11월 초에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가 지금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으로 지금 선회 중인데 먼저 뭐 참고하실 자료는 전미소매협회가 발표한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1월과 12월에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나타난 연도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난주 발표된 미국 10월 소매 판매가 0.2% 상승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의 관련주들의 흐름은 이번 주말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를 본 후 본격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블랙 프라이데이만 놓고 본다면 일단 관심은 갖되 조금은 적극적이지 않은 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스마트폰과 TV를 중심으로 가전제품 관련 국내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뭐 환율적인 그런 펀더멘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시즌이라는 그 수혜를 놓고 본다면 역시 수준 내에서 업종을 골라야 되는데 다시 따라오고 있는 IT 업종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기간 수급이 좋은 LG그룹 내 LG전자와 LG노텍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에 다시 또 관심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중 LG전자의 경우에는 OLED TV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제는 가격 측면에서도 LCD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진입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OLED TV는 내년에도 수요가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4분기에도 양원 실적이 전망된다는 점이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 안에서 전략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주목까지 꼽아주시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저점을 지나서 박스권 중간점으로 회복하는 증시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반등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박스권 내에서 관망 장세는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SK케미칼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제약 업종입니다. 따라서 SK케미칼 역시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SK케미칼은 지금 매수한 이후에 뭐 주가가 밀려도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 생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SK케미칼 투자 포인트는 3분기 실적에서 나타난 본사 수익성 개선 그리고 자회사의 영업 실적이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인데 실적이 분기별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가 지금 중기적으로 접근할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꼭 오늘이 아니라도 꼭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둬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내에서의 장세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관심주로 SK케미칼을 꼽아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 얼마로 두고 계시나요? 네, 지금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 제시를 좀 크게 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의 기본적인 방향은 박스권이라는 점에서 목표가는 매수 후 한 10% 정도가 맥스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 가까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